간밤 글로벌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오전장 흐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진행 방향 살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 눈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 뭐니 해도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친 부분들, 최근 석탄 가격의 다소간의 바닥권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난밤 같은 경우 금 가격이 3%가 넘는 반등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국제 상품 가격의 반등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금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유가 부분은 다소간 하락하는 좀 약간의 혼조 양상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 상품 가격들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어떤 쪽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나온 보도였습니다. 슈퍼사이클, 흔히 얘기하는 1998년도부터 시작된 국제 상품 가격의 강세 부분 2008년, 2009년을 고점으로 해서 서서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 슈퍼사이클은 끝났나 하는 그런 의문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번 최근에 나타나는 국제 상품 가격의 동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실물 경기 부분 그리고 통화 정책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한 방향을 타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결국 실물 경기는 중국을 바라봐야만 할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은 미국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결국은 G2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큰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제 상품 가격 동향입니다. 어제 저녁 금값 1,336달러, 그 전일 대비해서 3.3% 이상의 강한 상승세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해서 106달러 마감을 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1.1%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금과 유가, 결국은 시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어떤 그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 가격은 상승, 하지만 원유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 과연 방향성 어디서 잡아야 될까? 물론 오늘의 시장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금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비철금속 가격도 다소간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의 호황 국면을 예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낙폭과대와 동시에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지금 현재 상품 가격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슈퍼사이클. 1998년부터 시작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많게는요, 7배, 10배 이상 올랐던, 과거 10년 동안 봤을 때 10배 이상 올랐던 상품 가격입니다. 지수로 봐서는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 국제 금 가격 역시 3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리 좀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 1년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비철금속, 대표적인 게 구리, 아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하향세를 걷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좀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결국은 가장 큰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 지난 1분기 7.7% 성장률 이후 2분기 7.5% 성장률. 그리고 과연 3분기, 4분기 6%대로 내려앉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냐. 하지만 시장 내 대부분의 분위기는 일단 조금 좀 하향 추세를 당분간은 더 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주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장 내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 쪽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중국 경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 실물 경기는 중국일 것 같고요. 대신 통화정책,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이런 쪽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 조금은 더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실물 경기는 중국, 통화 부분은 미국이다. 이 부분 꼭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머릿속에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 어찌 보면 그 또 하나의 배경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분위기하고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통화정책 내에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다소간 지금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달러화의 하락이 나타났죠. 그 달러화의 하락과 더불어서 달러화에 반하는 다른 쪽 금 가격의 상승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어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물 경기, 중국의 실물 경기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의 상승과 연관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현재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 그렇다 보니까 달러화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시장 내 달러화가 강세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약세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당분간은 달러의 약세,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달러의 강세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의 약세, 달러와 강세, 이런 어떤 그 변환점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글로벌 유동성의 탈이머징 현상, 달러화가 만에 하나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탈이머징,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는 그런 전략 꼭 꾸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 자세한 얘기들이요, 교보증권 김영일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들 더 나눠보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얘기도 좀 아울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